자, 그게 한번 면접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면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모와 관련돼서 메모란에도 한번 써놔봐요. 자꾸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메모란에다 적어서 면접 측정의 대상과 지적 정량의 대상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 한번 구분을 좀 하고 가자고요. 자, 천천히 쓰세요. 자, 천천히. 자, 지적 측량의 대상입니다. 요거는 분할, 합병, 지적, 현황, 정량, 경계, 보건, 정량. 요거.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써놓고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요거는 실제 측량이에요. 요거는 사실상 측량이야. 자, 그러면 그런 면적 측정의 대상은 이거는 진짜로 측량하는 거, 이거는 가짜로. 그래서 짜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전체 분할이라는 개념을 잡아죠.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죠. 자, 분할은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이상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면적, 이게 뭐예요? 경계, 좌표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그러면 분할은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되고, 읽어봐요.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됩니다. 요번에 이제 4월달 이제 에드라인 모의고사에 또 출제된 거 이거죠. 자, 몇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지적 현황 측량.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형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요거 봐봐요. 요걸 지워볼게요. 요거 측량을 지워버렸어요. 자, 뭐 읽어봐요. 지적 현황. 현황을 파악하는 거거든. 그럼 실제적으로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지적 현황 측량은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야. 근데 측량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계 복원 측량이 있던 경계를 복원해가요. 그러면 요거는, 자, 실제 측량은 아니에요. 실제 측량은 아니죠. 요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 나왔죠.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 2.5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숙제를 안 내주면. 검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실제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앞에서 묶어서, 전문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아, 그렇구나. 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 읽어봐요.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읽어봐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요거는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우리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자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형광펜을 딱 정해요. 현자에다가 그 다음에 경자에다가. 자, 이렇게 해오니까 뭐예요? 현경이.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면 통과예요. 현경이는 탤런트거든. 아마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단학은 모의고사도 다수 출제되겠고요. 5월달 모의고사도 여러 군데 출제났다고. 제가 검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단학은 출판회사에서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검수를 했는데 이 문제가 많이 내놨더라고.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읽어봐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확인을 해두시고. 아마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가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죠. 무슨 면적이라고 나왔죠? 수평 면적. 그러면 수평 면적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로 자꾸 살을 좀 붙여놔야 돼요. 수평 면적은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지적이다. 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리로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 앞에 빨갛게 입체가 나오면 어때요? X가 돼. 우리는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무슨 면적이다? 수평 지적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X다. 입체. 이게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잡아놔야 돼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놓고, 자, 우리 이제 수학 시간으로 가보세요. 수학 시간. 수학 시간에 이제 뭐가 있죠? 읽어봐요. 자, 무게 중심이라는 게 있죠. 한번 봐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무게 중심은 어딜까요? 무게 중심 가운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좌표죠.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 항상 좌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좌표 그러면 가로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써놔요. 무슨 면적이다? 좌표 면적.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비치하는 지역은 에서는 무슨 면적이다? 좌표 면적이라는 거. 그래서 좌표 면적.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단학은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읽어봐요. 좌표. 그렇죠. 좌표가 등록될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정리가 끝났고, 자, 이번에 면적 등록의 단위 제곱미터 써놔요. 가로 안에 제곱미터. 자, 무게는 뭐죠? 그람이죠. 그람. 면적은 제곱미터잖아. 제곱미터. 거리는 미터. 그죠? 미터.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제곱미터 단위 옆에 좀 살을 약간 좀 붙여놔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참고 표시해놔서. 자, 척간법이라고 써놔봐요. 척간법. 자, 척간법을 미터바로 환산한다. 그러면 한 평은 얼마일까요? 한 평은 3.3이죠. 3.3 제곱미터죠. 자, 100평은 얼마일까요? 330이네. 그죠?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17회 때 다음 중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이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죠. 한 평은 얼마니까? 3.3. 100평은 330제곱미터.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살을 좀 붙여놓으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거기에는 형광펜을 닦아놔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찾았죠. 그거는 따로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자, 별표 3개를 해놓고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자 정리하고 자 이해하고 외우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신수동. 저희 집이에요. 369대. 저희 집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거 뭐라고 그랬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죠. 그러면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요? 지번 변경이죠. 지번 변경은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대라는 지목이죠. 대가 주차장이 지목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몇 필지? 자,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합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그냥 필지가 아니라 도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면 안에 여기 한 필지가 있어. 한 필지가 있는데 면적의 변동 없이 좌표가 잘못돼서 경계가 이렇게 이전해 놨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치가 정정이 됐죠. 그러면 이치 정정은 면적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그러면 첫 줄에 뭐가 있어요? 합병. 쓸 필요 없죠.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방 변경,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찾았죠. 무슨 정정? 이치 정정. 또 하나는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요네들은 그러면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치 정정이 경계 정정이 이치 정정이죠. 그럼 경계 정정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그러면 또 그 밑에 맨 밑으로 한번 가서 메모란에 하나 더 적어놔요. 그러면 요거랑 좀 비교를 좀 해놔요. 이제 요거는 좀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치 정정이야. 메모란 맨 밑에다 경계 정정 이렇게 써놓아서 주의라고 하나 딱 써놔요. 주의. 자, 그러면 이치 정정과 맨 밑에다 써요. 이치 정정과 경계 정정. 차이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정정일까요? 여기는 이치, 여기는 경계죠. 그러면 이치 정정은 그러면 이건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청량하겠죠. 이 경계 정정, 이치 정정은 청량하지 않죠. 그러면 경계 정정은 뭐예요? 청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치 정정. 이치 정정은 뭐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사유가 돼. 올해 직권정정 사유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치 정정은 이때는 직권정정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 자, 갑이에요. 여기가 을이에요. 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계가 이렇게 이전해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경계 정정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관계는 누군데? 을이죠. 이거는 직권 정정은 안 돼. 무슨 정정이다? 신청 정정이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이치 정정과 경계 정정을 우리가 풀 때 항상 조심할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무슨 정정이다? 읽어봐요. 이치 정정. 여기는 경계 정정. 그러면 이치 정정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경계 정정 청량 오야. 요거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요거는 직권이 안 돼요. 신청이어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걸 딱 구분해서 맨 밑에다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찾았어요? 자, 다시 이제 올라가셔서 그러면 아까 요거는 쓸 필요가 없죠. 봐봐요.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은 읽어봐요.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요? 이뻐.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지적 청량 파트로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이 4번을 이해를 못해요, 많이. 자, 면적의 등록과 관련돼서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단수 처리라고 써놔요. 단수 처리. 가로 열고 단수 처리. 아니면 뭐 이렇게 써놔도 돼요. 뭐라고 써놨죠? 거수 처리.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쓸 필요 없이 따로 정리할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축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축적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체 우리가 했죠. 분모 2배 해봐요. 얼마죠? 12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24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10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뭐예요? 2000분의 1 사용하지 않죠. 어디로 건너대요? 3000분의 1가 건너네. 6000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의 공통점은 뭔지 한번 봐봐요. 요점은 100단위, 1000단위.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가 돼요. 요거는 그러면 100단위와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0.01이라도 0.1.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라는 거야. 자, 요거는 0.1이면 정수로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라고 딱 우리 법률에 규정을 해놨거든. 근데 이제 요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잡아봐요. 우리가 바탕에 한번 깔아봅시다. 자, 이해를 하고 다시 정리해보죠. 잡아봐요. 자, 우리가 이제 학창실로 가봐요. 자, 87.75다. 그러면 학창 시절은 445입이에요? 545입이에요? 445입이지. 445입. 그러면 이제 봐봐. 평균 정산할 때. 그럼 얼마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면 87. 얼마?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87.74다. 그럼 얼마일까요? 87.7. 그러면 87.76이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87.8이 되죠. 8이. 그럼 무슨 오입한 거죠? 445입. 445입이 뭐예요?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라. 이게 무슨 오입이에요? 445입이야. 그럼 문제 봐봐요. 자, 123.45, 123.35를 우리가 자, 123.45하고 120.35를 445입을 해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얼마예요? 읽어봐요. 123.5가 되죠. 요거는 뭐예요? 123.4. 더해볼래요? 246.9.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246.8. 그러니까 두 필지만 해도 뭐예요? 445입을 하니까 어디가 커져? 요쪽이 커져. 얼마나 커요? 0.1이 커져. 그럼 두 필지만 해도 0.1인데 전국토로 하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러면 445입을 포기하고 그럼 드디어 무슨 오입을 도입한다? 545입법을 도입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545입법 뭐냐?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대축적은. 요 둘째 자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짝수는 버려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123.4.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는 에러우니까 붙여주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얼마죠? 4. 그러니까 읽어봐요. 246.8. 아, 그렇구나.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허수를 방지하기 나오는데 이걸 이해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가봐 봐봐요. 그러면 우리 천단위 축적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124.5다. 123.5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첫째 자리가 기준이거든. 그러면 여기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는 음라로 등록하라. 124. 왜? 정수로 나타내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22.5다. 그러면 여기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요거는 소수 몇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죠?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째 자리가 5죠. 그러면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 그럼 짝수는 뭐다? 버려라. 무슨 오입? 545입.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 122.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 그러면 요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제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요렇게 한번 써봐요. 어떻게 써보냐면 요렇게. 자, 500분의 1하고 자, 600분의 1.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 있네. 자, 보고 써요.
자, 칸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을 한번 채워보자고. 저기는 대축척이에요, 소축척이에요? 이거는 대축척이네요. 이거는 소축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산출면적, 등록면적 단위, 등록면적 칸은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치자고요. 저렇게 한번 써봐요. 0.075, 그 다음에 0.75, 자, 0.65, 자, 그러면 0.651.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0.75, 여기는 7.5,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6.51. 요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마무리를 전화해야 돼.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자, 그 밑에다 딱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딱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요. 이제 써봐요. 이쁘게. 자, 이쁘게 써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까지 이제 다음 달에도 7, 8월 달에도 가져와야 돼.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축척이 이제 대축척이죠. 500분의 1과 600분의 1. 요거는 이제 대축척, 소축척, 천단위 축척.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써놨으면 이제 여기 등록면적 단위가 0.1이라고 써봐요. 0.1, 0.1, 0.1, 0.1이네요. 여기는 뭘까요? 등록면적 단위가 1이죠.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기가 이걸 이제 마무리를 짓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연습을 좀 해놓으라고 해요. 연습을.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려놨으면 자 0.07하고 0.1 어디가 커요? 이거 두 개 비교해봐요. 0.07하고 0.1 어디가 커요? 0.1. 그러면 0.1이 크나요? 그러면 등록 면적 0.1로 등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0.75에서 이쪽이 크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에 홀수. 그럼 얼마로 등록하죠? 0.8로 등록하네요. 홀수는 올려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홀수의 짝수에 짝수. 여기가 크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죠. 0.6으로 등록하네. 그런데 요걸 이해를 그렇게 못해. 봐봐요. 자, 둘째 자리가 5를 초과했어요? 5 미만이에요? 5를 초과했죠. 그러면 여기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요. 얼마로? 0.7.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무슨 오입했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개는. 그렇죠. 5, 4, 5, 2. 그죠? 자, 둘째 자리가 5일 때 앞에 홀수만 올려주고 짝수만 버리라는 거. 0 또는 짝수는 버려라. 그래서 이게 무슨 오입? 5, 4, 5입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자, 0.75하고 1이 어디가 커요? 1이 커죠. 그럼 등록 면적은 1로 등록해요. 그럼 요거는 7.5하고 1이 어디가 커요? 7.5.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어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뭘로 등록해? 8로 등록하죠. 그럼 요것도 뭐예요? 둘째 자리가 기준이니까 짝수네요. 그럼 뭘로 죠? 버려야죠. 6으로 등록하게 되네. 버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를 초과했죠. 근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짝수 계의할 바가 아니야. 무조건 올려주면 돼. 얼마로? 7로. 그래서 이게 바로 딱 샘플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약간 자기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를 알았으면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따지는 연습. 그러니까 모학원에서 모학원에서 영어 강사분이 있어요. 영어 강사분이 이제 야간에 수업을 듣는데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나 봐. 선생님, 저는 애우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랬더니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알고 있는데. 생각하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자체가 귀찮대요. 뭘 귀찮을 게 뭐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읽어봐요. 산출 면적과 읽어봐요.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크다? 등록 면적 단위가 크다. 그럼 뭘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으로. 얼마로? 0.1. 그게 이제 만약에
말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적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 무슨 오입한다? 오사 오입. 이제 갖다 써먹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123.75다. 그러면 7호예요. 7호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0.1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0.1이 커요? 123.75가 커요? 이게 크죠. 그러면 5, 4, 5 입해야 되겠네. 첫째 자리가 5로 끝나죠. 7은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뭘로 등록한다? 123.8로. 그죠?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홀수일 때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좀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오입이죠? 5, 4, 오입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4번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로넣기를 한번 해보죠. 면적의 등록과 관련돼서 대축적 500분의 1, 600분의 1. 그러면 뭘로 등록한다? 0.1 써요. 0.1. 자, 소축적과 관련돼서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죠. 그럼 뭘로 등록한다? 1제곱미터로. 자, 그러면 거기 면적의 결정뿐만 아니라 방위각의 각치, 종행수의 수치, 거리 등이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5, 4, 5입이 들어가겠네. 5, 4, 5입. 5, 4, 5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5, 4, 5입과 관련돼서 이걸 예를 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 요약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 두시고. 자, 그 밑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고요. 그러면 선생님 쓰는 여백이 없다 그러면 좌측에 여백이 있잖아요. 좌측 박스 옆에다가.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연결해놔요. 주의. 자, 주의라고 써놓고. 자,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요거 한번 잡아보자.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자,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주의 1이라고 써놓고요. 그러면 만약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자, 1000분의 1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줄면 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봅시다. 자, 도면상의 거리가 1cm라고 적어놔봐요. 1cm. 1cm. 자, 그러면 500분의 1의 역수가 뭐가 될까요? 500이 되죠. 500. 그렇죠? 여기에다 500을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500 곱해봐요. 얼마죠? 500. 여기는 1000이죠. 그러면 몇 약분해봐요.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네.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난다? 2배가 늘어난다. 이것도 이제 납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그러면 16회 때 한번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도산거리, 그러니까 도산거리가 3cm다. 도산거리가 3cm다.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 거리는 3600. 1200분의 1의 역수는 뭐예요? 1200이잖아. 이게 16회 기출문제야.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무슨 거리가 나온다? 실제 거리가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축척과 거리의 관계는 축척이 반으로 줄면 몇 대 몇 관계에 성립이 된다? 1대 2. 그거 하나 딱 적어놔야 되고요. 자, 주의 2입니다. 자, 이번에는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 면적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한번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요. 아주 간단한 걸 한번 정리해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 한 필지예요. 도산거리가 1cm, 1cm예요. 이것도 1cm, 1cm. 가장 작은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면적이 얼마 되죠? 500 곱하기 500. 그죠? 500 곱하기 500. 자, 요거는 뭘까요? 1000 곱하기 100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5, 25. 25대 100이네. 그러면 몇 대 몇이죠? 1대 4가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하나 나왔네요. 축척과 거리의 관계. 축척이 반으로 줄면 몇 배? 1대 2 관계. 반으로 2배가 늘어나죠. 그럼 축척과 면적의 관계는 축척이 반으로 줄면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난다? 4배. 그러면 모의고사에 이제 종종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와요. 봐봐요.
자, 축적과 면적과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응을 주면 면적은 실제 면적은 2배가 늘어난다. 어때? X 몇 배? 4배.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리가 돼야 이제 면적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면적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적과의 거리와의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다시 축적이 반응을 주면 몇 대 몇? 1대2, 2배가 늘어나요. 축적과 면적과의 관계는 축적이 반응으로 불면 면적은 몇 배? 4배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거와 관계를 한번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공시법령이 좀 어렵게 출제됐다. 그럼 축적과 거리와의 관계, 축적과 면적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그러면 산출 면적이 0.075다. 여기는 뭘로 등록하죠? 0.1로. 자, 그럼 0.75일 때 여기는 얼마로 등록하죠? 0.8, 그죠? 여기는 0.65다. 이때는 0.6, 그죠? 0.651일 때, 볼 때는 얼마? 0.7, 그죠? 무조건 5를 초과하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불러봐요. 얼마로? 1. 요거는 8. 요거는 6. 요거는 7. 오케이. 그래서 5, 4, 5 마무리 확실히 전하세요. 그럼 올해 이제 출제 예상되는 것은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 이게 믹싱돼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지적 정량 파트에서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거. 아까 뭐예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현경이.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봐봐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게 실수가 이게 진짜 많거든. 자,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수업 듣는 사람 이제, 자, 눈이 읽어봐요. 노안이 왔나 안 왔는지 봅시다. 자, 봐요. 자,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학정 정량은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OX, X, 그렇죠. 지금은 보여요. 근데, 자, 그럼 봐봐요. 우리 눈이 멀어요. 경계보건 정량 너무 깊어. 그래서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학정. 학정이 아니라 뭐예요? 현황 정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X가 되죠. 학정 정량이 아니라 무슨 정량이다? 지적, 현황 정량이라는. 이 지문에 실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봐봐요. 우리가 자가형이 있을 때 뭐예요? 자가형이 있을 때 저 앞에 차가 와요. 그러면 하향등을 켜야 돼? 상향등을 켜야 돼? 차가 앞에 올 때. 자, 상향등을 켜야죠. 그러면 전면에 와서 차가 이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는데 상향등을 켜면 순간적으로 어때? 눈이 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운전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앞에 차가 오면 밑으로 깔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봐봐요. 경계보건 측량 딱 해서 뭐예요? 아는 거 하나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요걸 뭐예요? 학정 정량을 뭐로 읽어요? 현황 정량으로 읽어요. 비스무리하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읽어봐요. 현경이. 현황 정량, 경계 정량, 경계 보건 정량이죠. 아마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다루느라고. 올해 무릎 치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대비해놓고. 아마 학정 정량이 아니라 무슨 정량이다? 현황 정량. 그러면 축적과 거리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준다. 그러면 면적은 몇 배? 4배. 그러면 거리는 몇 배다? 2배가 늘어나는 관계.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럼 16회 때는 정확하게 이 문제예요. 봐봐요. 자, 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봐봐요. 도면을 줬어요. 이 문제예요. 지목하고 뭉친 겁니다. 봐봐요. 다음 중 도면을 보고
도면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제 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축척은 축척은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면이니까 A점이 뭐예요? 공이죠. 공이 뭐예요? 공원이잖아, 공원. 그래서 원이 뭐예요? 유원지죠. 그러면 봐봐요. 1200분의 1을 곱하면 3600이잖아요. 600cm죠. 그러면 읽어봐요. 공원 A점으로부터 유원지 B점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다? 3600cm라는 거야. 근데 거기는 센치로 나타났으면 괜찮은데 봐봐요. 이걸 미터로 나타나서 그래서 36m 이게 정답이었네요. 근데 어떤 분은 봐봐요. 메타를 계산을 못 해놓고 360m. 그래서 요거 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문제 차이로 까락으로 떨어진 분이 계셔요. 토요일 날 또 공시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맨날 약 올려요. 10cm 1m. 10cm 1m.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cm가 몇 m죠? 1m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 실수해서 많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된 거죠. A가 뭐예요? 공이 뭐예요? 공원이죠. 병원이 뭐예요? 유원지. 그러면 공원 A점으로부터 B 유원지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다? 3600cm. 밑으로 건지면 36m. 이게 16회 때 기출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틀리면 안 돼. 면적은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이제 요걸 이제 자기가 요약 딱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까먹지 않도록 뭐자 계속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주차 자료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요약 정리가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2주차 자료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K6과 관련돼서 뭐가 나오죠? 자,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거기 메모란에 한번 써볼래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반출에서 키 6. 자, 키 6. 자, 키가 나오죠. 맨 앞에 있죠. 자, 이거 창피한지 안 창피한지 봅시다. 자, 메모란에 요 정도 우리가 한번 적어봐요. 자,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 그래서 메모란에다 딱 적어봐요. 8종류다. 자, 지적 공부는 8종류로서 크게 두 가지 편제로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자,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어. 이렇게 딱 적어놔봐요.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메모란에다가. 자, 가시적 지적 공부, 그러면 요거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가시라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가시예요. 요거는 유형이야, 유형. 요거는 불가식은 무형적 측면이에요. 무형적 측면. 자, 그러면 이제 유형적 측면은 7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형적 측면은 1종류.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야. 자, 그러면 이제 유형적 측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임야 대장이 있네. 임야 대장. 임야도라는 게 있네요. 자, 토지 대장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지적도.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는 8종류네. 자, 유형적 측면 7, 무형적 측면 1종류 해서. 자,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유지, 연명부.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뭔지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요거는 공통점이 뭘까요? 4개를 묶어요. 요거는 대장입니다. 대장은 몇 종류가 되죠? 4종류가 돼.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은 몇 종류가 되죠? 2종류가 되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거는 뭐냐면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해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도 아닌 것이 도면도 아닌 것이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 들어가기 전에 8종류는 알고 들어가야지. 그럼 3, 4월 달에 모의고사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죠. 다음 중 지적 공부가 기냐 아니냐 요거. 그러면 지적 공부 8종류를 자기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그래서 여기 이제 장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약속키를 하나 만든다고. 장. 요거는 끝자리가 뭐예요? 장. 요거는 끝자리가 부. 요거는 끝자리가 부. 요거는 이제 도고요. 돔.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번 끝자리가 부. 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 좀 이따 지적 공별 등록사항을 해야 되니까 임야대장 끝자리가 뭐로 끝나죠? 장. 지적도는 도. 토지대장은 장. 지적도는 동. 공유지 연명부는 부. 대지권 등록부는 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 그럼 요거는 공통점은 뭐예요? 대장. 대장은 2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 4종류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과 관련돼서 4종류. 우리 형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대장은 2종류만 생각하면 안 돼. 대장은 몇 종류다? 4종류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2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할 거고 일단 지적 공부가 8종류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올라가서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가봐요. 자, 지적 공부란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에다 형광펜 다 꺼놔요. 자, 임야도. 자, 임야도를 이렇게 살짝 본치면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한국에 나올 때.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일람도. 일람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기타 공부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마 우리는 일람도는 기타 공부지 지적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증명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장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줄 꺼놓고요. 자, 포함이 제예요. 포함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제한다 이러면 틀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한 게 무슨 하일이 될까요? 지적 하일이 돼.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여기 16회 때 출제됐죠. 16회 때.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거.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관련돼서 필히 우리가 잡아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을 가죠. 자,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 해당 청사에 무슨 소고? 가로 안에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가로 안에 요거 집어넣어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고. 그래서 지적소고. 작년에 지적소고가 나왔죠.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정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경우는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거기 무슨 버전 정보? 영구 버전. 두 번째 가로는 영구 버전이라고 써놔요. 자, 영구 버전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조그맣게. 자, 그러면 반출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반출. 자, 반출과 관련돼서 3번 앞에다가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어. 반출 X예요. 자, A적으로 반출 사유가 A가 2개가 있어요. A 외에. A가 뭐가 있냐면 자, 2가지. 자, 천재지변이. 자,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자, 3번 앞에다가 이제 거기 앞에다가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A적으로 반출 사유 2개가 있어요. 어선지변, 천재지변, 더 하나는 시도지사 승인. 그렇죠.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조심해놔야 돼.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표가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해.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첩주회의 정리를 했죠.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별표가 5개짜리로 들어갔었죠. 별표 5개. 뭐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반, 지, 축, 그죠? 자,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누구의 승인을 더한다? 시도지사 승인. 반, 지, 축. 올해도 역시 출제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자, 논리하게 하는 게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제 별명이에요. 천재지변이. 한번 읽어볼래? 천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천재지변. 이게 제 별명이에요. 옛날에 종로에서 강의할 때 10년 넘게 강의할 때 수강생들이 별명을 하나 줬어요. 천재지변이라고.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뭐일까?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듣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오히려 별명이 참 잘 전하죠.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천재지변. 그러면 3번에 가서 가로넣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첫 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천재지변 들어가겠네요. 자, 두 번째 칸은 그러면 시도지사가 들어가겠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거기에다 시도지사 승인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완료시킵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주라는 재난을 피하기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지적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반출이 돼 안 돼? 안 돼. A적 반출 사유 2개 읽어봐요.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반출할 수 있다 이 소리.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는 자,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써봐요. 자, 불가시적 지적공부. 자, 불가시적 지적공부. 자,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요거죠. 뭐예요? 무슨 하일이죠? 지적하일.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러면 이 말은 지적정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경우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치면 X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공부를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에 영구히 뭐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자, 5번은 동그라미 5번은 별표 하나를 딱 해놓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는 지적 공부를 멸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구축 줄 쳐놔봐요. 그러면 누가 구축을 하느냐?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조심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해야 할 지적 공부가 훼손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 5번에 뭐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왜 5번이 별표가 하나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요걸 비교를 해놔야 돼.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요거는 주의입니다. 주의라고 하나 써놓고, 요게 이제 별표 하나가 들어간 이유는 있어요. 자, 위에 거는 무슨 공부죠?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누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관리해.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관리 구축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뭘 포인트로 잡아서 조심해야 돼요. 올해 뭐 지문으로 나와서 자,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읽어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딱 비교를 해놓아요. 그래서 가로 동그라미 5번이 별표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뭐부터 점검하라?
지적공분지, 부동산 종합공분지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그럼 한번 암기해보죠.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구 측에?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올해 지문에 등장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 읽어봐요.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제연명법, 대지건도노부. 공통점은 대장, 끝자리가 장, 부. 요거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끝자리가 부정. 그러면 임야도는 뭐예요? 끝자리가 도. 지적도, 도면이죠. 자, 그러면 거기 키7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를 해놔요. 자, 키7. 거기 이제 제목은 키7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키7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상, 거기가 아니라 2문제가 나와. 작년에도 2문제. 계속적으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키7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기 박스 바깥에다가 여기서부터 하나 정리해놔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놔봐요. 자, 박스 옆에다가. 자, 박스 옆에 우측에다가, 자, 딱 칸을 맞춰서, 자, 소재라고 써봐요. 소재. 자, 소재는 그러면 공통이라고 써놔요.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 공통. 자, 그러면 집어는 공통이라고 써놔요. 집어는 공통. 그러면 소재와 집어는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 써봐요. 자, 지목. 자, 지목은 목자에도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목도장. 나오는구나. 자, 지목은 목자를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지적공부 중에. 그러면 장자로 끝나는 게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로 끝나는 거.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무슨 도장? 목도장. 그러면 나머지 지적공부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도장 이렇게 해야 돼요. 요 목도장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렸느냐? 3개월이 걸려서.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요즘 계속 써먹었지만 이제 목도장 하나 처음에 만들 때 3개월이 걸린 단어야, 이게.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놨더니 막 질문이 들어와요. 나무 도장이냐? 그게 13회 때 했겠지. 13회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네 번째, 면적이라고 써놔요. 면적. 그러면 면적에서 면자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뭐예요? 면장. 그러면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돼? 장에만.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야. 장에만. 자, 5번째 이제 축적은 하나 써봐요. 축적. 자, 축적은 축자 동그라미 정하고 축도장이라고 써놔요. 자, 축적은 그러면 끝자리가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하고 장에만. 도로 끝나는 게 뭐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 장적,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6번째 써놔요. 자, 소유자라고 써요. 소유자. 자, 소유자는 소자 동그라미 써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자, 그래서 소대장이라고 외워요. 자, 대장은 몇 종류죠? 4종류. 그러면 소유자는 여기만 등록된다고. 딴 데 등록되지 않아요.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돼. 그래서 아까 대장하면 4종류라고 생각해. 그래서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돼? 소대장.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암기코드 또 하나 나왔네. 자, 고유번호는 19자리예요. 고유번호하고 옆에다 장번호라고 써놔요. 장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그래서 이제 요거 고유번호, 장번호는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고장이라고 딱 해놔요. 고장. 자, 그럼 결론적으로 도면에는 고장이 없어.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고장이 없다. 자,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등록돼. 고유번호, 장번호가. 그러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어디만 없다라는 거예요? 도면에만 없다라는 거야. 도면. 자, 그러면 8번째죠. 8번째. 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 이거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개자 동그라미, 요거 사자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죠?
개사장. 그래서 앞으로 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돼.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등록돼? 장에만. 장이 뭔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래서 그러면 26회 때 2.5점짜리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장을 고르라는 거잖아. 장. 그러니까 앞으로 암기 코드가 개별 공시지가 개하고 토지 이동 사유에서 사자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온다? 개사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개 정도만 기본 포맷을 잡아놔요. 자, 그러면 도면번호라고 써놔요.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강의했을 때 이게 도면의 색인도거든. 도면의 색인도에서 요 도면의 가운데 숫자가 도면번호거든.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요렇게 놓고. 자, 공하고 대만 없어. 자, 공하고 대만 없어. 공하고 대. 공대는 도면이 없다. 도면이 없다라는 거야. 도면이 없다. 도면이 없다. 공대는 도면이 없다라고 딱 적어놔요. 자, 나머지는 그러면 있어 없어요? 있어. 공이 뭔데? 공이지 엄명부. 대가 뭔데?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요? 공대만 없어.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을 적어놔요. 자, 10번.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요걸 하나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자, 소유권의 지분. 이것도 사실 크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소유권의 지분. 소유권의 지분은 그러면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요거 진짜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놔요. 지대공이라고 써요. 지대공. 자, 미사일 중에 지대공 미사일이 있죠. 대가 뭔데? 대지권 등록부. 공이 뭔데? 공유지 연명부. 그럼 소유권의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읽어봐요. 지대공. 이제 나중에 지금은 실력 발휘가 안 되지만 문제풀이 할 때 자꾸 연습하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은 그냥 요거 못 외우면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천재지변이 된 거야.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자, 한번 숙제해보죠.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적은 축도장, 소유자는 소대장. 자, 그러면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개사장. 자, 개별 공시지가 개자고 토지 이동 사. 그럼 끝자리가 장이 어디예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도면번호. 공대는 도면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의 지분하면 무슨 대공? 지대공.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제 이게 완전 몸에 착착 달라붙어야 돼.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충분히 이런 문제 이제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자,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을 요거 가지고 유출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유출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공유지 연명부 소재 공통. 그러면 소재 등록되네요. 저걸 잘 봐요. 지번은 뭐예요? 공통. 자, 지번은 공통이네. 그러면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탈락. 면적은 면장 탈락이죠. 축척은 축도장 탈락. 소유자는 소대장. 소유자가 등록되네요. 자, 그러면 고유번호, 장번호는 어디만 없어? 도면만 없어요. 그러면 고유번호하고 장번호 등록되겠네요.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되겠네. 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는 개사장 탈락. 자, 공대는 도면이 없다. 탈락이죠. 자, 그럼 봐봐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이 없으니까. 그러면 탈락.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지분이 등록되네요. 한번 봐봐요. 우리 지금 공유지 연명부를 안 봤더라도 저거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에는 읽어봐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소유자, 고유번호, 장번호, 지분. 유추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 그럼 봐봐요. 대지권 등록부 한번 볼까요?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 등록부는 일단 쓰지 마시고 잡아봐요. 자,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제 자꾸 쓰면 기본수로 하지 말고 뭐 프린트로 해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층짜리? 5층 이상 아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게 무슨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네. 요건 밑에 있는 땅이 뭐예요? 대지권 비율이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땅은 뭐예요? 대지권 비율이고 요 건물은 지분이 등록되네.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유추해보자고. 자, 대지권 등록부. 자, 요것만 유추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소재 공통. 자, 지분 공통 적어봐요. 자, 그러면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탈락. 면적은 면장 탈락. 축적은 축도장 탈락. 소유자는 소대장이니까 소유자 등록되네요.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네요. 고장.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 토지동 계사장 탈락. 공대는 도면이 없다. 탈락.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분이 등록되네. 한번 읽어봐요. 소재, 지분, 소유자, 고유번호, 장번호, 지분은 뭐예요? 공유제 연명바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사항이네. 똑같아져 버리네요. 여기에다 뭘 더하면 돼?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면 작년에 박스 문제네. 자, 봐봐요. 다음 중 공유지 연명바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등록사항으로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이걸 고르라는 거잖아. 읽어봐요. 소재, 지분, 소유자, 고유번호, 장번호, 지분.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를 해서 2.5점. 우리 봐봐요. 대지권 등록부를 안 보더라도 대지권 등록부가 뭐가 등록된 거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10개가 기초를 배양을 해야 돼. 기초, 텃밭을 계속적으로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하고 우리 좀 쉬었다. 기치를 정리하러 가자고. 쉬었다 들어가자고.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재, 공통, 지분, 공통, 목도장, 면장, 축도장, 소대장, 고장.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있다. 그렇죠? 자, 읽어봐요. 계사장. 자, 공대는 도면 번호가 없어요. 나머지는 있다.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 요거 10개만 해도 5점이야, 5점. 두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활용을 해서 자꾸 이제 문제 가서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응용을 할 거예요.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거기 키 7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니다.